대표님 제품을 사면 뭐가 좋은 거죠? 특허하고 매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티어원 이민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그 오스트왈더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에서 가치 제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우리의 고객 세그멘트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오스트왈더는 세그멘트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니즈에 부합하는 명확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정량적 가치와 정성적 가치로 대별됩니다. 정량적 가치는 가격, 속도, 크기, 성능 등으로 측정 가능하며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쉽습니다. 반면에 정성적 가치는 디자인, 고객 경험, 새로움, 브랜드, 접근성, 리스크 절감 등 측정은 어렵지만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치입니다. 정량적 가치는 그 자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이 쉬운 반면에 정성적 가치는 그 자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한 가지 가치만 추구하지는 않죠. 제품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의 가중치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스트왈더는 저서에서 새로움의 예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유선전화 시대에 아무도 이제 필요한지조차 몰랐던 그 새로운 니즈와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퍼포먼스의 예로는 PC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PC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면서 전형적으로 퍼포먼스에 의존한 시장이죠. 가격의 예로는 저비용 항공사와 무료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의 멘토링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맞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사례로 봤을 때 제품 개발에서 중요한 가치 제한은 디자인, 스토리, 가격, 재미, 브랜드 등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성적 가치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기술적 정보와 인력 교류가 자유로워지고 제조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기술적 가치보다는 심리적, 감성적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정량적 가치의 평준화에 따라서 정성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심비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직관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자극을 줘야 합니다. 5가지 가치 제한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디자인의 개념은 단순하게 외형적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심미적 가치, 사용의 편리성, 오감, 아이덴티티 등을 표현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유통 환경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마켓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화면으로만 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의 의사결정할 때는 구매평이나 별점, 사용 후기, 그 SNS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탐색 활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고객 세그멘트 결과를 바탕으로 타겟이 선정되면 그 타겟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겟이 원하는 색감, 구조, 사용자의 편리성,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야 되겠죠. 이제 결국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객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전에 디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유사 제품을 내놔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차량용 방향제가 49,000원이면은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판매량은 다른 유사 제품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품은 당연히 방향제 카테고리에 이제 되어 있겠지만 핵심 가치는 디자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20, 30대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 중에서 차량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방향제 내용물이 없어지더라도 왠지 인테리어를 위해서 꽂고 다니고 싶은 느낌을 갖게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량용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패키지 디자인하고 구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49,0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이고, 다른 방향제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는 것은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표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펀딩 등이 활성화되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스토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제품이건 서비스건 이제 맥락이 있고 사연이 있어서 고객이 스토리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와 같은 것이죠. 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서 최종 제품이 출시되었는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 등을 스토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라는 가치 제안의 가장 큰 차별성은 제품에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형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디자인, 가격, 재미, 브랜드와 같은 다른 가치는 제품에 이제 직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라는 가치 제안은 제품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제안이 스토리입니다. 스타트업이 스토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브랜드를 대체할 만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스타트업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고, 좋은 스토리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피부과 의사가 부모의 마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스토리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가 아토피를 앓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피부과 의사라는 것이죠. 치료제에는 화학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를 접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정성스럽게 전문가가 치료제를 개발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동질감이나 유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죠. 제품에 감정을 이입하고 동일시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충성도 있는 팬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리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잘 구성된 스토리는 판매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는 무형의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가치 제안은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격이라는 가치 제안을 단순하게 저가의 의미로 인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고 구독 경제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 가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보다는 서비스나 플랫폼 쪽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이제 카카오톡인데요. 초기에 이제 적자를 감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자를 모았고요. 지금은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카카오톡이 초기에 런칭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모티콘이나 게임 그 관련 컨텐츠를 판매하긴 했지만
주요 수익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입자 수, 고객을 늘리는 것이 카카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좋은 것이죠. 현재는 무료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운전,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택시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고 전국 규모의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가격 가치 제한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이제 시청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유튜버에게 10원도 주지 않지만 유튜버는 시청자를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청자의 반응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유튜버의 고객은 시청자이지만 수익원은 광고나 협찬 등 다른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물론 광고주나 협찬사도 고객이긴 하지만 수익원일 뿐이지 유튜브 채널의 가치는 시청자의 규모, 충성도, 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모두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며 수익은 다른 곳에서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하고는 달리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독경제나 렌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기업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격이라는 가치는 낮은 가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가격 가치 제한은 준거가 되는 다른 제품 또는 다른 가치 제한이 있어야만 고객이 가격에 대한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은 타사 제품 대비 가격이 높고 낮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성능이나 디자인 대비 가격이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제한이 아닙니다. 경쟁사 제품이나 우리 제품의 가치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주 수익 구조가 제품 판매 마진에 이제 국한돼 있고 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마진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현실에서는 저희 티어1의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기업 중 가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절반은 좋게 넘습니다. 가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가치 제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판매가와 원가가 적절하게 결정이 되고 제품이 잘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장 적정 가격이 10,000원인데 제품의 원가가 7,000원이라면 당연히 회사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제품의 판매가는 제품의 원가, 성능, 개발 비용 등 모든 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장 상황을 확인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가격하고 관련된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양극화 상황에서도 하이엔드 제품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비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제품들인 것이죠. 물론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든 제품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필품과 관련해서는 가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도 가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운영 기업들은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저가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있는 점 또한 가격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 제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라서 가격 가치 제한의 지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재미, 브랜드, 소속감 등 다양한 가치 제한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제품으로는 소주 디스펜서, 혼술 선풍기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브랜드는 단기간에 확립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아이덴티티만 확립해도 충분합니다. 재미와 브랜드는 마케팅적 요소가 강해서 나중에 마케팅 강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치 제한은 세그멘트된 우리 타겟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가치는 한 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가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가치 제한을 하려다 보면 핵심 가치가 흐려지거나 개발 비용이나 원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치 제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채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